나와? 안 나와요. 안 나와? 좀 더 오른쪽으로 가요. 거기. 나와요. 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한테 산화라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환원이라는 게 뭔데요를 소개했습니다. 산화라는 것은 산소를 얻는 수소나 전자가 빠지는 행동으로 소개를 했고요. 환원 그 반대로 산소가 빠지는 수소나 전자를 얻는 반응이라고 했는데요. 실상 이건 여러분들 세페이드 22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가르쳤던 내용입니다. 기억나십니까? 나도 세페이드 22 여기 하는 친구들 많잖아. 그지? 그때 이미 다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금속 대 금속의 산화한 반응도 뭐 소개했고요. 금속과 비금속의 산화한 반응도 소개했습니다. 오늘 여러분한테 소개를 하는 반응은 산화수의 증감에 따른 산화환원의 얘기고요. 예, 이거는 이제 세페이드 2F에는 안 다루는 3F 되어서 다루는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질소하고 3개의 수소가 반응해서 2개의 암모니아가 된대요. 분명히 질소 입장에서 수소를 얻었죠. 그지? 수소를 얻었다. 뭐라 부를래? 예, 환원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럼 수소 입장에서는 산화가 되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지? 왜냐하면 질소가 수소를 얻는 환원을 했다면 남을 산화시키는 산화제의 역할을 할 거거든요. 그지? 근데 수소가 산화됐다고 하기에는 산화, 산소의 어둠, 수소의 이름, 전자의 이름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질소의 3-에 수소 1 플러스가 되어 있는 이온결합 물질입니까? 아니잖아요. 질소가 수소 이렇게 공유결합하고 있죠. 서로의 원자가 전자를 공유하는 공유결합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전기 음성도를 볼 때 질소 전기음수가 더 커요. 그 말은 전자가 질소에 좀 더 가까이 있을 확률이 높겠습니까? 수소에 좀 더 가까이 있을 확률이 높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공유전자성을 잡아당기는 능력을 전기음성도, 질소가 전기음성도가 3.0, 수소는 1.1입니다. 따라서 전자를 질소 쪽이 좀 더 잘 가져갈 확률이 높아요. 물론 우리가 예전에 오비탈 하면서 정확히 전자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른다 했죠. 확률상으로 어디 있을래 했는데 확률상으로는 질소 쪽에 가까이 있을 확률이 좀 더 높아요. 그래서 질소가 부분적인 음전하를 수소가 부분적인 양전을 띠는, 다시 말하면 결합의 극성이 생겨요. 기억나십니까? 결합의 극성. 그래서 극성 공기로 하는데 어느 쪽으로? 질소 쪽으로 좀 더 많이 출처요. 이거를 산화수 개념에서는 어떻게 소개하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마치 공유결합인 양, 전자쌍을 질소 쪽에 조금 더 치우친 걸 그래 네가 다 먹어 해버리는 게 그게 산화수예요. 물론 뭐 산화된 정도를 나타내는 숫자입니다라는 표시가 되긴 합니다만은 공유 전자쌍을 마치 누구처럼 이온결합인 양, 전기음수 큰 놈이 다 먹으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산화수 개념입니다. 그래서 수소는 플러스 1의 산화수를 주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플러스 1, 플러스 1. 공유전상을 질소는 땡겨 먹고 그래서 질소한테는 마이너스 3을 주게 되는 게 이게 산화수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산화수를 매겨봄에 있어서 산화수가 증가하는 산화, 감소하는 환원 이렇게 내리는 게 산화환원의 가장 궁극적인 정의가 되겠습니다. 산소의 출입, 전자의 출입 또는 수소의 출입은 모두 다 산화수의 증감으로도 얼마든지 소개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산화수는 어떻게 매기겠습니까? 산화수를 매기는 몇몇 가지 방법들이 적혀 있는데요. 250 몇 페이지? 250인가요? 산화수를 매기는 방법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본적으로 원소 물질이면 산화수는 0을 쓰겠다는 거예요. 금속, 철, 금속, 나트륨 이런 것들 0을 쓰겠다는 거예요. 그럼 비금속은요. 원소 물질, 수소, 원소 물질, 산소, 원소 물질, 질소 이런 것들은 0을 매기겠다는 겁니다. 2번 단원자,
이온은 그 이온의 전하에 곧 산화수가 되겠습니다. 나트륨 양이온이 될 때 산화수를 플러스 1로 매기겠다는 거예요. CL에 1-가 될 때 마이너스 1로 매기겠다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칼슘에 2 플러스 플러스 2를 매기겠습니다. 산소에 2 마이너스 마이너스 2를 매기겠다는 거예요. 이건 이온계 물질이니까 완전히 전자를 없거나 완전히 전자를 잃어준 걸로 생각할 테니까 말입니다. 이해됐어요? 세 번째, 어차피 하나의 분자 내에서 한 분자 내에서 누가 전자를 좀 더 땡기고 누가 전자를 좀 못 땡기다 보니까 화합물에서 산화수의 시그마, 이건 수학적인 기호죠. 총합은 항상 0이 되겠습니다. 아까 봤다시피 수소가 전기요소가 작아서 좀 질소한테 땡겨졌어요. 그래서 수소를 플러스 1로 삼았어요. 얘 플러스 1, 얘 플러스 1, 얘 플러스 1 하니까 질소는 하나 받고 해서 마이너스 3을 써서 총합을 내면 암모니에서의 총합은 얼마 된다고? 0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온계열 물질에서 금속의 A 플러스 비금속의 B 마이너스가 이온결합할 때 서로 이렇게 크로스 B 크로스 A 했잖아요. 전하의 총합이 0이 되겠습니다라는 것은 결국엔 이온결합 물질에서 산화수의 총합이 0이 되겠습니다와 그 궤가 같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지금까지 한 거 정리 중입니다. 페이지 257페이지에 뭐 잘 적혀 있는 내용이 나겠어요. 자, 우리가 산화반응 반응할 때 보니까 산소의 이동이 수소 이동이 많다 했잖아요. 그지? 화학반응에서 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원소가 역시 마찬가지 산소와 수소일 것이겠습니다. 그래서요, 산소는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2를 쓰는 게 기본 산화수입니다. 수소요, 플러스 1을 쓰는 게 기본적인 산화수 되겠다고요. 질소 원소 물질이니까 산화수가 0이었어요. 수소 원소 물질이니까 산화수가 0이었어요. 수소 플러스 1이 됐죠. 수소 입장에서는 산소가 0이었다가 산소가 플러스 1로 산소가 증가해서 산화된 거예요. 질소 입장에서는 암모니아에서 질소의 산소 마이너스 3이잖아요. 산소가 감소해서 환원이라고 쓰겠다고요. 그럼 앞에서 우리가 산소 이동에 대한 산화환원 반응할 때 가장 많이 썼던 반응이 뭡니까 하면 산화철이 일산화탄소와 반응해서 이산화탄소가 되고 금속 철이 얻어지는 과정이 됐습니다. 개수 맞추면 3개의 일산화탄소, 3개의 이산화탄소, 2개의 철 되고 있죠. 여러분들 산화철 3라고 했는데 이게 철의 3 플러스 이온과 산소의 2 마이너스 이온이에요. 참고로 철은 전 2원소로서 원자력 26번인데요. 철 2 플러스와 철 3 플러스 2개의 산소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철 입장을 한번 생각해볼까? 철은 3 플러스 이온이에요. 원소 처리됐잖아요. 산소가 0이에요. 산화철 입장에서는 산소가 빠졌습니다. 환원도 되겠지만 산소가 플러스 3에서 제로로 산소가 3 감소했습니다. 환원도 괜찮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일산화탄소가 이산화탄소가 되는 과정에서 산소를 얻었다라는 이름으로 산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산소의 산수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2를 삼고 있어요. 이 탄소의 산수는 얼마입니까?
산소가 마이너스 2를 삼겠다고. 탄소는 플러스 2죠. 이래서 기호명 플러스 붙여주세요. 그럼 이산화탄소에서 이 탄소의 산소는 얼마 됩니까? 산소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2를 삼겠다니까. 플러스 4가 된 거죠. 이래서 그래서 일산화탄소에 있는 탄소의 산화수가 플러스 2에서 이산화탄소로 플러스 4로 산화수가 2 증가했거든 이라고 쓰는 거라고요. 그래서 산화됐다라고 쓰겠다고요. 탄소의 산화수가 증가해서 산화라고 쓰겠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되겠나요? 그렇다면 수소 이동에 대한 우리의 산화수 얘기가 대표했던 놈이 뭐였습니까? 하면 메탄올을 산화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 지난달에 산화철, 산소 이동에 대해서 산화철 얘기했고요. 수소 이동에 대해서 메탄올이 폼알데히드 되는 또는 에탄올이 아세트알데히드 되는 과정 소개했습니다. 기억나셔야 되겠고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지난번 수업 동영상 다시 복습하세요. 알겠어? 공부란 게 하루 공부해놓고 일주일 있다가 까먹으면 그 공부 아니잖아. 메탄올 수소 이동에 대해서 가장 많이 썼던 건 메탄올 산화 과정이었습니다. 메탄올은 이렇게 생긴 게 메탄올이에요. 이게 산화구리 투와 반응시켜서 금속 구리가 얻어지고 폼알데하이드가 얻어지면서 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소를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삼겠습니다. 산소는 마이너스 2를 삼아요. 이 탄소의 산소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2. 좋습니다. 산화구리 2예요. 예, 이건 구리 2 플러스와 산소 2만 있어야 되겠죠. 구리 산소는 얼마예요? 당연히 플러스 2죠. 원소 물질 구리예요. 산소 얼마예요? 0. 예, 0이군요. 폼알데히드에서 수소의 산소 플러스 1 플러스 1 산소 마이너스 2예요. 요 탄소의 산소 얼마야? 0이죠. 이래서 그러니까 메탄올이 폼알데히드가 되는 과정에서 보니 탄소의 산소가 마이너스에서 탄소의 산소가 0으로 산화수가 얼마 증가했다? 2 증가했다. 그래서 산화됐다라고 쓸 수 있겠다는 거죠. 수소 2개가 빠지는 산화, 산화수 2 증가 산화 이렇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환원됐어요? 그렇죠. 구리의 산화수가 2 감소해서 또는 구리가 전자를 얻어먹어서 환원됐어. 이렇게 소개하겠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아까 말했죠. 산소, 수소, 전자 이동에 대해서 딱 총괄할 수 있는 게 뭐라고? 산소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각 물질의 산화수를 우리가 매겨낼 수 있다면 그 물질이 산화되는지 환원되는지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지난주 수업 기억이 안 나면 지난주 수업 동영상 집에 가서 똑바로 복습하세요. 누차 말하죠. 원자, 분자 이거 기본적인 기본이야. 1, 2등급 가는 건 이제 반응이에요. 중상학생들 저희들 이제 뭐 며칠 있으면 게임 끝나잖아. 여러분 편해요. 어영부영 놀고 있을 새 없어 이제. 여유 부릴 새 없다고. 겨울방학 끝나서 3월부터 하지라는 생각이면 버려요. 최소 산화 반응 정도가 어느 정도 공부가 된 뒤에 내신 들어갈 겁니다. 빠르면 다음 주 되겠고 늦으면 다다음 주 되겠죠. 그냥 오늘에서 내신 준비 언제부터 할 건지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만은 생명하고 지학 시간에 내신 부족한 거 있어요? 근데
정리가 되신 것 같습니까? 산소의 기본 산화수는 얼마? 마이너스 2로 삼겠습니다. 수소의 기본 산화수는 플러스 1로 삼고 있어요. 물론 O2 원소로서는 당연히 0이에요. 근데요, 세상에 예외 없는 규칙이 없다고 하죠. 이제 다시 말하면 이렇게 쓴 것들의 예외가 있어요. 이 예외들을 몇 가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산소는 모든 원소들 중에 전기염수가 두 번째로 커요. 첫 번째 큰 놈은 뭐지? 플로린이에요. 산소에 플로린 공유결합을 하고 있어요. 만약 산소에 수소가 공유결합을 하고 있는 물이었다면 당연히 수소한테 플러스 1 플러스 1, 산소한테 마이너스 1을 매기죠. 이 경우엔 누가 전자를 좀 더 잘 땡긴다고요? 플로린 전자를 좀 더 잘 땡기죠. 플로린한테 마이너스 1을 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산소의 산소는 얼마일까요? 네, 플러스 2예요. 산소의 산소가 플러스 2가 되는 유일한 물질이겠군요. 이해했어? 이거 분자 얘기할 때 여러분한테 뭐라 했습니까? OF2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한다고요? 여러분 평생 가서 이거 분자 맛볼 일은 없을 거예요. 뭐 특별히 뭐 화학 공장 뭐 그런 데 가지 않는 한에도 그죠? 근데 말입니다. 시험 이거 잘 나와 안 나와? 더럽게 잘 나오죠. 뭐 하면서 공유 두 쌍에 대해서 비공유 8쌍의 비율 이런 거 하면서 나오죠. 결합각도 물어보면서 나올 것이겠습니다. 약 104.5도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이 결합각도 알파하고 베타의 차이에 대해서도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한 명 더 올라서 하게 되도록 할게요. 당연히 3원자 분자니까 평면이죠. 평면이 잘 나온다 했잖아. 그리고 산소의 산화수가 플러스 2가 돼버려요. O2가 기본적으로 수소와 만난다든지 이래버리면 산 H2O가 되는 과정에서 화학될 거 아닙니까? 근데 플로린과 만나면 지가 뭐가 된다? 산화가 되버리는 거야. 산소의 산소가 플러스 2가 되는 어마무시한 예외가 시험 문제 엄청 잘 나와요. 알겠어? 아직 여기 고3 모의고사 이런 것들 처리하지 못했는데요. 아마 여러분가 공부하고 어느 정도 한 내년 한 4월, 5월 정도 되면 아마 고3 모의고사들도 다 이루어질 겁니다. 그 정도쯤 됐을 때 으아 지겹도록 나온 놈이구나 할 거예요. 또 하나 산소는 여러분들 이놈 이름이 뭐예요? 과산수소예요. 과산수소에서 이 산소의 산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당연히 수소가 플러스 1 플러스 1 되겠죠.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됩니다. 어느 한쪽이 더 땡겨가고 있는 것도 없죠. 산소 산소 사이에 무극성 공유압이니까요. 그래서 원자가 여러 개 있을 때는 무극성 공유압을 기준으로 이쪽이 산화수의 총합이 0, 이쪽이 산화수의 총합이 0이 되도록 해주면 되겠습니다. 과산수에서 산소의 산소는 마이너스 1입니다. 기본적으로 산소를 마이너스 2로 삼았는데 그렇지 못한 케이스들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그렇다면 수소 예외는 뭡니까? 수소는 비금속치고는 전기염수도가 작아요. 대표적인 비금속으로 플로린 4.0입니다. 밑에 염소 3.0입니다. 그 밑에 브로민 2.8입니다. 근데 수소 2.1이에요. 수소는 비금속 중에 전기염수가 꽤 작은 축에 속한다 했습니다. 근데 금속보다 작지는 못해요. 리튬의 수소 붙이겠습니다. 이거 옥대 만족한다 못한다? 한다 했죠. 우리가 붕소에 플로린 3개 붙이거나 벨륨에 수소 2개 붙이는 이것들은 옥텐 만족 못한 놈들이었습니다. 근데 리튬에 수소 붙이면 이거 옥텐 만족해요. 리튬 1 플러스 수소 1 마이너스 이온 결합이에요. 리튬의 전기염수도 1.0입니다. 수소 2.1이에요. 이건 이온 결합으로 수소한테 마이너스 1의 산소를 매기겠다는 거죠. 리튬한테 플러스 1을 매기겠습니다. 이래서 수소가 금속과 붙이면 뭐 한다고요? 플러스 1의
산소가 아니라 마이너스 1의 산소를 매겼던 거예요. 이래서 수소의 예외되는 것들, 산소의 예외되는 것들 플러스 알파 기억해 놓으십시오. 정리하세요. 자, 그러면 이래서 수록하세요. 자, 단원자 이온이 있었다면 뭐가 있습니까? 하면 다원자 이온도 있겠죠. 여러 개의 원자들이 모여서 하나의 이온을 형성하는 경우입니다. 이 다원자 이온은 산화수의 총합이 그 이온의 전하량과 같습니다라는 게 규칙인데요. 실상 그거는 화합 산수의 총합이 0과 같아요 했던 이것과 동일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MnO4- 과망간이산 이온인데요. 산소의 산수가 마이너스 2짜리가 4개 있어. 망간일 산화수는 플러스 7이 되어야 그걸 합쳤을 때 MnO4-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MnO4- 마이너스 이게 혼자 있습니까? 하면 그렇지 않죠. 양념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과망간이산 칼륨 하면 칼륨은 플러스예요. 그럼 이거 플러스 1까지 생각하면 토탈은 0이 되죠. 즉 화합물에서 산소의 총합은 0이 되어야 하는 이 규칙 안에 실상 있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럼 대표적인 다원자 이온으로 하면서 이런 전이원소들은 색깔 띠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놈의 색깔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놓고 있으면 좋겠어요. 화학에서는 앵간한 실제적인 데이터를 줍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밀도라든지 실제적인 녹는 점이라든지 끓는 점 이런 걸 좀 알고 있으면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얘는 색깔이 보라색입니다. 과망간이산 이온 중2 때 나온 내용이잖아요. CrO4 2- 크로미산 이온인데요. 얘는 색깔은 노랑입니다. 크로미의 산수는 얼마 될 것 같습니까? 플러스 6이죠. CR2O7 2- 다이크로메산 이온이라고 하는 건데요. 얘는 색깔이 주황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면 2개 있는데 그러면 하나의 산수는 얼마 되겠습니까? 예, 이것도 플러스 6입니다. 이해됐어? 설명해 주십시오. 노트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원적으로 20번까지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기억해달라 했습니다. 그래서 몇 주기 몇 쪽이야 하면 바로바로 튀어나와 달라고 했었던 바가 됩니다. 이제 여력이 있으면 이제 21번부터 30번까지 한 번 더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족입니다. 3족 됩니다. 3족. 알겠습니까? 3족. 스칸디움이라 불러주네요. 얘는 18번 아르곤 같은 전자 배치를 다 가지고 20번 칼슘 할 때처럼 4S에 2개를 채웁니다. 그리고 3B에 1개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이 원소는요. 요 2개부터 먼저 날립니다. 4주기가 됐던 이유. 비록 에너지 중위는 3D의 에너지가 좀 더 높으나 원자과 전자는 이게 원자과 전자예요. 알겠어요? 요 놈이 원자과 전자예요. 원자과 전자는 그래서 2개인 거예요. 그래서 스칸디움은 기본적으로 투풀됩니다. 근데 하나 남아있잖아. 이것까지 추가적으로 더 잃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나트륨이 자연상태에서 투풀, 쓰리풀 본 적 있어? 원풀만 되잖아. 그런데 얘는 쓰리풀도 돼요. 이해했어? 22번 옛날엔 티탄이라 하다가 티타늄이라고 하다가 이제는 혀를 많이 올려요. 타이타늄. 얘는 오비탈 배치는 4S에 2개, 3D에 2개 됩니다. 기본적으로 원자과 전자 이거부터 날립니다. 타이타늄의 2 플러스는 이걸 날린 겁니다. 어디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까? 퍼플도 가능한 거죠. 23번 바나디움 4S에 2개, 3D에 3개입니다. 재밌네요. 크롬륨이라고 하는 놈이에요. 얘는 오비탈 배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뭐 정상적으로 싸우면 4S에 2개, 3D 4개일 건데 4S 하나에 3D에 5개 됩니다. 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크로뮴의 산화수가 플러스 6까지 된다 했잖아. 플러스 6이 된다 했잖아요. 플러스 6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하면 요 6개의 전자까지 모두 공유결합에 관여하면서 실상 금속과 산소가 사이에 킬레팅하는 그런 과정에서 요 6개의 전자를 다 잃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뜻이죠. 플러스 6의 산화수를 크로뮴이 가질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25번 망가지네요. 4S에 2개, 3D에 5개 하고 있습니다. M은 풀될 때가 있습니다. 4S 2개를 날렸습니다. MnO4 1-가 되면서 망가지 산수가 플러스 7이 되겠답니다. 이거 전부 다 날렸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했어요? 26번 철이네요. 4S에 2개, 3D에 6개인데요. 철이 촛불될 때는 누굴 날린다? 4S에 2개 날린 거예요. 3B6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면 D오비탈 5개에 대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된 거거든. 얘를 날리는 거예요. 그러면 철이 3 플러스가 되는 거죠. 영어로 페라이트, 페레이트 이렇게 구분하는데 뭐 큰 신경쓰가 없습니다. 그래서 철이 2 플러스가 되면 Fe5가 되면 이건 산화철 2라고 부르고요. Fe2 O3 되면 이게 3 플러스 된 거잖아. 산화철 3라고 부르는 거죠. 이해됐어요? 코발트는 4S에 2개, 3D 7 쓰겠습니다. 니켈 4S에 2개, 3D 8 쓰겠습니다. 그럼 구는 어떻게 될 것 같아? 4S1과 3D 10 씁니다. 그래서 구리가 원풀 되는 경우와 구리가 투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구리 1 플러스 이온 색깔은 초록색이고요. 구리 2 플러스 이온 색깔은 파란색이에요.
전형원소는 엔간에서는 수용소에 색깔이 없어요. 근데 전이원소는 이렇게 색깔 띄는 경우들이 많네요. 나트륨 이온 색깔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구리 1 플러스 4S 하나를 날린 거예요. 구리 2 플러스 3D 있던 것 중에 하나를 날린 거죠. 즉 4S의 2개와 3D 9가 되는 게 기본이지 않겠냐 하는데 올린 거죠. 그래서 산화구리 1 하면 CU2O가 된 거예요. CU5가 되면 산화구리 2라고 부르는 거죠. 이온들의 전하량이 있으면은 전이원소들은 이온 전하량을 뒤에 표시하는 거죠. 산화구리 1은 여러분들 본 적이? 산화구리 1 적어놓고 본 적은 있을까요? 적어놓고 본 적 있어요? 국회의사당 돔 있잖아요. 그거 뭘로 만들었을까요? 구리입니다. 처음에 만들 때는 시뻘건 구리였어요. 근데 그 디자인한 사람이 금방 구리가 산화돼서 초록색과 파란색으로 되겠습니까? 그렇게 산화돼서 지금의 색이 된 거예요. 자유의 시상 바깥쪽이 뭐였을까요? 구리예요. 다시 말하면 뉴욕항에다가 자유의 시상 처음 세울 때는 검붉은색의 구리였는데 산화되면서 이렇게 색이 바뀐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초록색과 파란색이 적절히 섞이면 어떤 색깔로 보인다고요? 청록으로 보이는 거예요. 지금의 국회의사당 돔처럼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서울에 처음 와서 국회의사당 봤을 때에 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더 한 30년치 지나다 보니까 원풀보다는 투풀의 비율이 조금 더 높아져 있어서 색깔이 파란색의 비율이 좀 더 높은 청록색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정리하세요. V 이름이 뭐예요? 예? 타이탄 밑에 있는 바나딘이라 불러주는데요. 어차피 여러분들 책에 보면 책 적어서 이 뒤에 주기율표만 잔뜩 있잖아요. 잔뜩 있잖아. 오야, 이 책이 없는 놈이 씨 어쨌든. 준성, 내가 손가락 몇 개 넣고 있어? 이거 모른다. 말하지 마요. 말하지 마요. 오늘 준성이 많았죠? 누구 아는 사람 있어? 유아. 네? 유아 안 왔어요. 최유아. 또 얘는 왜 하는데? 자, 마지막으로 아연 남았네요. 아연은 4S의 2개고 3개의 10을 쓰는데요. 얘는 12족이겠죠. 근데 얘는 전형원소예요. 전형원소예요. 아연 투풀만 되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아연 투풀만 되어요. 근데 스티바크 방출 토니쿠 하면서 아연을 맨 마지막에 쓴 건 어차피 뭐 주기표상에서 그죠? 이제 20번 칼슘하고 그 다음에 스칸디움부터 시작해서 아연까지 있어서 그냥 퉁 친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연은 형원소입니다. 전이원소 아닙니다. 근데 같이 안에 한꺼번에 10개의 원소 하면서 쑥 쓴 겁니다. 전형원소는 구리가리가 전형원소예요. 그래서 아연은 투풀만 가능해요. 디옵이 다 안 돼요. 알겠습니까? 정리하십시오. 눈이 안 좋아서 사진 찍어서 그게 보고 베끼는 겁니까? 안경 왜 안 써? 그러면? 네, 두고 왔어요.
뭐야 안경까지 빌려주는 사이야? 네? 모르는 사이입니다. 아니요. 뭐 모르겠어요. 눈을 빌려주는 사이면 야 저기 S는 P는 뭐지? P는 되는 X 어제 이거 되게 쓰잖아 전전 갔다 오고 이거 수업 한 번 들었다 해서 산화수 한 번 들었다 해서 뭐 100% 자기 걸로 된다는 보장은 없죠. 복습하세요. 알겠습니까? (14족으로) 올게요. 여기 2주기 14족 탄소 있네요. 탄소 흑연하겠습니다. 산화수 얼마입니까? 원소 물질이잖아. CH4 메테인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수소는 플러스 1이네요. 탄수산소 얼마 나와? 마이너스 4 나오네요. 일산탄소를 준비했습니다. 탄수산소 얼마 나옵니까? 예, 플러스 2. 그냥 2보단 플러스 2를 쓰는 게 조금 더 좋아요. CO2 이산탄소를 준비했습니다. 요 탄수산소 얼마일까요? 플러스 4죠. 이건 CO3 2- 탄산이온에서 탄수산소 역시 플러스 4가 되겠군요. 15족을 준비해봤습니다. 2주기 15족 질소입니다. N2 쓸게요. 산소 얼마입니까? 0이죠. NH3 암모니아 한번 써볼까? 암모니아 질소 산소 얼마 나오죠? 마이너스 3 나와요. NO 일산질소도 있고 NO2 이산질소도 있고요. N2O5 오산화 이질소라는 것까지 있어요. 질소 산소 얼마 나옵니까? 플러스 2 나오네요. 여기는요? 플러스 4 나와요. N2O4에서 질소의 평산소 얼마 나옵니까? 플러스 5가 나옵니다. 이건 NO3 마이너스 질산이온에서 질소의 산소 역시 플러스 5가 나오겠습니다. 16족을 준비했는데요. 2주기 16족 산소는 뭐 마이너스 2가 기본이고 가끔 플러스 2가 되는 경우도 좀 있어서 원소 물질로 황을 준비해봤습니다. 3주기 원소입니다. 황 산소 얼마입니까? 0이네요. H2S 황화수소 한번 써볼게요. 황화수소에서 황해산소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군요. SO2 이상황과 SO3 3상황을 준비해봤습니다. SO2 황해산소 얼마 나온다고? 플러스 4 3상황이라면 이 표가 시사한 바는 뭡니까? 전형 원소로서 어차피 금속은 1족은 원풀밖에 안 되잖아. 그지? 플러스 1 이상 한번 가져요. 2족 이건 2풀만 돼요. 그죠? 13족 알루미늄 같은 3풀만 돼요. 반면 14족부터 비금속 들어오면 산소가 좀 다양한데요. 이 표를 그리는 목적, 이 표의 시사한 바가 뭐예요? (257쪽) 봐봐요. 내가 지금 그 유사한 표가 있잖아요. 각 주기별, 각 족별로 또는 각 원소별로 가능한 산화수들이 점점이 찍어놨잖아요. 이 표가 시사한 바가 뭐죠? (14족) 원소입니다. 원자가 전자가 4개네요. 마이너스 4라는 것은 모자란 4개를 얻어먹었다는 뜻이 되겠고 플러스 4라는 것은 가지고 있던 4개를 뺏겼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15족 원소입니다. 원자의 전자가 5개예요. 모자란 3개를 받거나 5개를 다 잃거나. 16족이요. 옥텟 만족하려고 2개를 얻거나 6개 전부 다 잃어주거나. 그렇다면 마 1에서 플러스 7의 산화수가 움직인대요. 몇 쪽이야? 17초 아니 17쪽이죠. 1에서 안정한 화물이 되기 위해서 최대로 얻을 수 있는 또는 최대로 잃을 수 있는 산화수가 그래서
최소 산소와 최대 산소의 차이는 8이네요. 알겠어? 물론 전형문서에서 얘기해요. 자, 그렇다면 17조 염소 쓰겠습니다. Cl2라면 산화수 당연히 0이죠. HCl에서 염화수소에서 염소의 산소는 마이너스 1 되겠네요. 왜 됐습니까? HClO3 chloric acid라는 이름을 쓰고요. 이름은 염소산이라는 이름을 써요. chloric acid, 염소산이라는 이름을 쓰고요. 이 염소의 산소 얼마 나올까요? 플러스 5. 네, 플러스 5입니다. HClO2가 있어요. 산소가 하나 적잖아요. 이해됐어? 이름은 아염소산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여러분들 H2SO4 황산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H2SO3 산소 하나 적어요. 뭐라 부를까? 그렇죠? 아황산이라고 불러요. 여러분들 SO2 이산화황 이거 다른 이름으로 뭐라 부릅니까 하면 아황산가스라는 이름을 써요. 물에 녹이면 요래요. 이해됐어? 물이 용해되는 과정이에요. 물리 변화야 화학 변화야? 용해하니까 물리 변화요. 요 황의 산수는 얼마였다고? 플러스 4예요. 아황산에서 황의 산수 얼마라고? 플러스 4예요. 안 되네요. 알겠습니까? 황산에서 황의 산수 얼마다고? 플러스 6이죠. 이해됐어? SO3가 물에 녹으면 황산 되는 거예요. SO2가 물에 녹으면 아황산이라고요. 그럼 이거 뻔뻔하게 HNO3 이름이 누구야? 질산이죠. 이해됐어? 질산에서 질소의 산소 얼마? 플러스 5예요. 그렇다면 HNO2가 되겠대. 이름은 아질산이에요. 만약에 요놈이 N으로 바꾸면 아질산 나트륨 이렇게 발음하면 되는 거예요. 필요 없어요. 아질산에서 질산 이온은 질소의 산소는 얼마 되겠습니까? 네, 불상이 되겠죠. 이해됐어? 이해됐어요? 산소 하나 적어요. 아 붙이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나? 얘는 산소가 하나 더 빠질 수도 있어요. HClO. 그래서 장난 다음에 차남하잖아요. 차아 염소산 되겠습니다. 이걸 나트륨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차아 염소산 나트륨 하면 되겠죠? 뭡니까? 하면 락스예요. 락스예요. 집에 가서 화장실 락스통 뒤집어 보세요. 차 염소산 나트륨 이렇게 돼 있고 저 바깥에 나가면 저 소독약이라고 그지 그 알코올 손소독제 말고 그냥 뿌리는 소독제 차 염소산이 돼 있어요. 알겠습니까? 차 염소산과 똑같은 말로는 하이포아 염소산이라는 이름을 쓰기로 해요. 알겠습니까? 차 한자하고 아자 역시 한자어잖아요. 근데 하이포 영어에다가 아 한자어 붙이고 그러네요. 이해했어? 쌤 그럼 치료 뭘까요? 치료 뭘까요? 어떻게 써야 될까요? 얘는 HClO4 산소에 더 들어갔어요. 그렇게 돼야 플러스 7이 되겠어요. 이해됐나? 됐냐? 이런 뭘까요? 산소하기 더 많대. 과학. 어? 예, 과학 염소산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이름 뭐예요? 황화 수소 쓰잖아, 그지? 그렇다면 H2O 이거 어떻게 이름 써야 될까요? 산화 수소 쓰면 되죠. 물론 모든 사람들은 물이라고 발음합니다만은, 그지?
산소가 더 많게 H2O2. 그럼 이거 어떻게 불러? 과산화수소잖아. 아무 때나 이름 붙이는 게 아니라 규칙이 있다고. 이거는 과산화수소 하는 거라고요. 과염소산. 알겠어요? 산소를 저렇게 표시해 주는 이유는 증감할 때 그지? 최대치와 최소치가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정리하세요.